팩트리! 안녕하세요. 요새 또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수시 결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시 분들은 한창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체능 분들 2월까지 긴 레이스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요즘 한가해져서 약간 치열한 때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절대로 입시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입시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본격적인 입시를 위해서는 막 유치원 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치동 막 이런 데서는 근데 다 차치하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외고를 준비를 했었어요. 뭔가 누가 봐도 이과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뭐 문과 과목들 잘 하기도 했고, 저는 그래도 암기하는 거에 좀 자신이 있어서. 근데 문과 과목들은 대부분 암기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고를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를 위해서는 내신을 따는 게 빡세더라도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고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막 내신을 잘 따기보다는. 그래서 외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세대거든요. 외고를 갈 때는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1차 서류에서 감점을 할 때 성취도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2학년 때 다 A였고 3학년 때는 등급을 매겨요. 고등학교처럼. 원래 중학교는 등급을 안 매기는데 다음 해부터는 그냥 성취도를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1학기에는 심지어 1등급을 맞은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맞았는데 2학기 때 딱 한 번 시험을 미끄러졌는데 3등급이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영어과에 넣었는데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단 말이죠. 영어과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1차는 모두가 통과를 한 거죠. 면접을 그렇게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1번이었거든요. 제일 첫 순서여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달려왔는데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가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돈 내고 그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 3년 동안 외고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주마등이 스쳐가면서 그 3년이 이렇게 갑자기 오자마자 끝난다고 이렇게 당황이 된 거죠. 면접을 딱 봤는데 저는 면접을 보면서 제가 떨어질 걸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면접 질문이 너무 평이하고 약간 면접관들 태도가 너무 다 드르렁이야. 누가 봐도 저한테 관심 없는 티를 내는 느낌인 거예요. 문제도 내가 이걸 답변해도 이걸로 분별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뭐 어쨌든 답을 하고 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답도 그렇게 못하긴 했어. 많이는 잘했다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외고에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플랜 B를 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야 할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미아가 된 거죠. 그래서 난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는 저희 동네에 있는 일반고 중에 하나였는데, 일반고가 아무래도 주소 배정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뺑뺑이니까 저희 동네에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일반고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거기가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확실하지만 차선책을 터키하자 이래서 자사고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후기로 이제 고등학교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2개, 후기에 2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4개 중에 하나에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전기는 이제 제가 외고를 하나를 날린 거고, 후기에 넣었는데 이제 저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공학 자사고와 남고 자사고가 있었는데 둘 다 저희 집에서 물리적인 거리는 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공학 자사고는 제가 나온 중학교랑 같은 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런 구조 있잖아요. 빅트리 중학교, 빅트리 고등학교 그렇게 있었고, 남고 자사고는 제가 떨어지고 나서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로 저는 남고 자사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랑 친한 애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냥 물론 친구도 중요한데 대입에 있어서 결정되는 거를 너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통학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비슷했는데 공학 자사고를 가려면은 되게 많이 걸어야 되고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등하교 할 때 몰려요. 진짜 버스가 꽉꽉 차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음 정거장이 고등학교여가지고 집 갈 때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미 그 악몽이 너무 커가지고 저건 못한다 해가지고. 근데 반면 그 저희 남고 그 자사고는 버스를 저희 집 앞에서 타면 5정거장만 하면 바로 학교 앞에 내려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 솔직히 등하교도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가뜩이나 잠도 못 자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체력 소모도 큰데, 그래서 남고에 가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성격을 따지면은 애견남 초식남 스트여가지고 남고에는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PC방도 안 다녔고 한 번도
정도 운동도 못하고 운동을 안 좋아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공학을 가는 게 뭔가 교내에서 활동도 하고 친분을 쌓아서 뭔가 같이 동아리를 하거나 이러기에도 적절했을 텐데 제가 남고를 선택한 이유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 남초 집단을 회사에서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사회생활하면서 분명 그렇게 어울리는 게 필요할 거다. 근데 무작정 회피를 하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불테라면 스불테지만 의도적으로 훈련이다 생각하고 진학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너무 편한 거야. 물론 그 친분을 쌓고 이런 거는 다른 영역이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모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눈치기도 했고 애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비슷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냥 막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다들 프리한 모습으로 진짜 동물의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했던 것 같고 근데 저희 학교도 그렇고 공학 자사고도 그 특징이 뭐냐면 미달 자사고예요. 미달 자사고가 뭐냐?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는 그런 자사고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자사고가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원만 하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무시를 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무슨 자사고가 미달이나 이러면서 수업을 듣는데 그냥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는 일반고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희 학교에 그게 있거든요. 상위권 밀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 제도나 특별반 같은 거. 이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고등학교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형적인 대입제도 속에서 아무래도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 이름이 지성반이었거든요. 지성은 있지도 않고 무지성이에요 그냥. 저희는 자습을 같이 했는데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진짜 책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으면 직감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그렇게 첫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저는 일주일 내내 울면서 등교했거든요. 진짜 울었어요. 아침밥 먹어서 울고 등교했는데 근데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전교 3등을 한 거예요. 저는 한 전교 한 2, 30등 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약간 공부를 잘하는 무언가의 학생이 되면서 근데 저는 공부만 하진 않았어요. 학종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영화학원에 다니면서 영화학원 원장쌤이랑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수시라는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로 희망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삽입해서 하물며 진로를 가진 이유마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적인 혜택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밉보이면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서 쓰고 연구하고 막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타가 와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의 약간 입시의 복선이었던 거죠. 아무튼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지 않았고 저는 학생회도 했고 3년 내내 반장 부반장 했고 각종 대회 다 나가고 막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종이 추구하는 그 종합적인 면모를 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랬는데 하물며 학교 스케줄을 보고 싶으면 저희 수상 기록을 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열리는 대회는 닥치는 대로 다 나갔어요. 수학,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한 90%? 95% 정도의 수상률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상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적보다 상장이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무튼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제 2학년 때 좀 병크가 터진 거죠. 제가 그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학업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연세대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집 근처여가지고 연세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1학년 때 성적도 약간 간당간당해서 상향 곡선을 그려야겠다 했는데 2학년 성적을 받고 이제 완전히 연대가 불가능한 성적이 된 거예요. 3학년 때 1.0을 맞아도 어떻게 해볼까 말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열리는 글쓰기 대회, 보고서 대회, 소감문 대회 이런 거에서 저는 1등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냥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며 거기서 열리는 글쓰기 대회가 몇 개며 거기서 1등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뭐 대단한 상이라고 그거 하나 받는다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번 논술 방과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너는 확실히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문과 중에서는 전교권이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문과 3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한번 논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저의 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에 올라가면서 이제 레전드 정신병 파티가 시작됩니다. 왜냐? 저는 논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솔직히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경쟁률이 몇십 대 1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논술을 하면서 내가 정시로도 이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된다 라는 주의였어가지고 저는 3학년 1학기 때 진짜
진짜로 미칠 뻔했어요. 학종, 정시, 논술을 동시에 하는 그런 그냥 헤르미온느가 된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제가 고3 때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 통제력이 있지도 않은데 막 집에서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때 생각해보면 좀 감기 같은 게 저희 학교랑 똑같은 책상이랑 의자를 제가 검색해서 샀어요. 집에 놓고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직접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광란의 고3을 보내고, 고3 때 많이 힘들었던 게 코로나도 있지만 제가 그 2학년 때 맞맞아가지고 정말 마음을 많이 줬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랑 막 갈라서게 되면서 멘탈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성적이 안 나왔던 것도 있고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입시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고3 때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냈지만 저는 그냥 막 밥 안 먹고 공부한 적도 있었고, 학교에 오면은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타이머 켜고 모의고사 풀고 이러다 집 가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맨날 이게 뭐 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루틴이 반복이지 않았나. 무튼 그렇게 쌩 난리쇼를 하는 저는 어디를 가고 싶었냐, 경영학과 무세였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은데 저는 육경영을 질렀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쫄리니까 뭐 정시는 당연히 보는 거고 그냥 모든 학과에 생각 없이 경영을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상향밖에 없었어요. 그냥 6상향 6경영, 그러니까 문과의 탑을 그냥 다 지른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냥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냥 다 지른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고3 때 입시를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그분이 제 성적표를 보시더니 너 정도면 건대용 생기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긁힌 거죠. 저는 당시에 연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진짜 건국대학교 너무 좋은 학교지만 저는 연대 아니면 안 간다 약간 이런 주의기도 했고, 제 마지노선은 서성한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렇게 똥꼬쇼를 했는데 건대에서 만족하라고 해가지고 두고 봐. 내가 서영고 서승원 중에 하나 붙어가지고 선생님 콧대를 납작하게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간 거죠. 그래서 육상형으로 질렀는데 전 지르고 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 편으로 올게요.